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편의점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5개 업계가 경쟁하다가 미니스톱은 세븐일레븐에 인수되었고, 미니스톱을 인수한 세븐일레븐은 현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흔히 말하는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편의점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면서 나오게 된 이마트24도 이제는 존속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신규로 오픈해도 매출은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예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SSM 또한 아파트 단지 내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도 편의점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오픈하는 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의점 본사는 본부 임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매경 기사에 따르면 편의점 신규 출점 중 본부 임차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CU는 신규 출점 중에 본부 임차 비율이 무려 60%였습니다. 2022년 기사이긴 하지만 본부 임차를 늘려나가고자 하는 편의점 본사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신축 상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부터 상가 분양할 때 편의점 지정 자리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프라자 상가는 당연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자리는 특정 호실에 편의점 지정 호실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비싸게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 단계부터 각 편의점 개발 담당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각종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브랜드는 본부 임차로 오픈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분양받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부 임차로 넘기는 게 당연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기업 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니까 월세 밀릴 걱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연 본부 임차로 오픈하는 매장은 매출이 높을 걸 확정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부 임차를 늘리는 걸까요? 요즘에 모든 소매업에 타겟이 되고 더 이상 점포수를 극단적으로 늘리기 어려워지는 현 편의점 업계에서 편의점 본사는 도대체 왜 계속 본부 임차 점포를 늘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본사의 이 기조에서 일반 점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좋은 곳을 본사 직원이 선 임대를 했더라도 점주 임차형으로 오픈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 임차라는 게 본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편의점이 막 확장되던 시기에는 매출 예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 높은 임차료와 바닥 권리금까지 주고 본부 임차로 오픈하게 됐는데, 만약에 매출이 잘 나오면 바로 옆에 타 브랜드, 그러니까 경쟁점이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본부 임차로 오픈하는 게 리스크가 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점주가 부담할 수 있는 점주 임차 방식을 편의점 본사에서도 선호하고 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을 확장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본부 임차가 늘어날수록 임대차 보증금과 회수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권리금으로 많은 돈이 묶이는 것 또한 싫어했을 겁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본부 임차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와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부 임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리스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본부 임차는 양날의 검 같을 겁니다. 무한정으로 투자금을 넣을 수 없으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그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본부 임차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재계약 리스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의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이 5년이 지나면 점주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점주는 현재의 브랜드로 편의점을 계속 운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간판을 바꿀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재계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지원해주는 조건도 비슷하다 보니까 굳이 기존에 운영하던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변경하기를 꺼려하는 경영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브랜드 변경했다가 보복점이라도 내 옆에 생기게 되면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웬만하면 운영하던 브랜드로 재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건 편의점 간 자율규약이 생긴 이후입니다. 이 편의점 자율규약이 생기면서 이제 보복점, 줄점은
불가능해졌어요. 야, 무슨 소리야? 2024년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양팔 간격으로 편의점이 생겨서 문제 생긴 거, 야, 너는 모르냐? 라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규약에 따르면 기존의 편의점이었던 자리에는 60일 이내에 제약 없이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도 60일 이상은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경영주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픈한 편의점의 브랜드 담당자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대처를 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일정 조정을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편의점이었던 자리에 60일 이내에 제약 없이 신규 출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보복전 출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50m 또는 100m가 떨어진 곳에는 출점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편의점 한 개를 폐점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는 한 개의 대체점을 가져오라고 영어팀에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팀의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S로 운영되던 A 편의점이 있었는데 이제 개업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GS25의 영어팀에서는 재계약을 위해서 경영주를 만나고 재계약하게 되면 배분율 상향, 일시지원금 이런 조건들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경쟁사인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매출이 높은 A 편의점을 뺏어와라. 당연히 조건도 기존의 GS25보다 높게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 변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CU, 세븐, 이마트24 개발 담당 직원들은 A 편의점 점주님을 만나서 각자의 조건을 브리핑하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 편의점주는 다시 GS25 영업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CU, 세븐, 이마트24에서는 이 정도 조건 준다고 한다. 너네는 더 안 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GS25 영어팀에서는 더 윗선에 보고하고 조건을 더 뽑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CU, 세븐, 이마트24의 조건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주변에 대체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둘러보는데 오픈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조건마저 거절당하게 됩니다. 결국 본사는 수익을 마이너스까지 감안해서 경영주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의점을 재계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실제 상황입니다. 간혹 본사가 미쳤다고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재계약을 왜 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 영상을 본사의 영업 담당자가 보고 있다면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 일을 계속 겪게 되는 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건 퍼줄 바에는 우리가 그냥 권리금 주고 인수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전환하는 경우에 일시지원금으로 많게는 몇 억씩 퍼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엔 차라리 거기에 몇 억 더 써서 안전하게 본부 임차로 가져가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지소 때는 재계약 협상에서 밀리다 보니까 재계약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본부 임차로 오픈하는 걸 결국 편의점 본사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본부 임차를 늘리고 본부 임차가 불가능할 때는 지원금을 퍼주면서 어떻게든 점포수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점포수를 계속 유지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왜 이렇게 점포수에 집착하게 될까요? 편의점 같은 유통업에서는 점포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점포수가 많다는 건 결국에는 특정 상품에 대해 판매 수량이 다른 곳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점포수가 많아지면 상품 도입에 있어서 타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신상품을 도입할 때 다른 브랜드보다 더 높은 입점비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돌고 돌아서 다시 경영주에게 일정 부분 수익 배분이 되고 더 높은 상품 마진율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편의점 창업을 앞둔 분들의 선택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거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통 구조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점포수 싸움에서 밀리면 모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본사에서는 절대 점포수에서 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C스페이스 또한 다른 편의점 업계로 매각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부 임차가 늘어나고 본사는 점포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이익을 얻게 될까요? 우선 본부 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본부 임차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본사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본부 임차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매출이 높고 전대료가 저렴하다면 어정쩡한 점주 임차보다는 수익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본부 임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연락만 유지한다면 꽤 괜찮은 점포를 소개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본금이 많이 없고 내가 1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본부 임차 매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주 임차형을 운영할 예정인 분들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과정 아니면 권리 매매를 하더라도 본사 직원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거나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에게 위임하세요. 같은 매장, 같은 임차료, 같은 권리금이더라도 본사 직원 통해서 소개를 받고 오픈하게 되면 절대 높은 배분율과 높은 일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본사 직원에게 물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절대적으로 의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자리 이미 본사에서 선점했는데 점주 임차로 넘기면서 조건까지 퍼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담배 소매 지정 과정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매장 소개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재계약을 앞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대한 많은 브랜드의 점포 개발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건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250m 내에 타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변의 매출도 파악하시고요. 이거는 출점 동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떤 한 브랜드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불러줘서 우리 브랜드 담당자하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폐점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브랜드가 250m 내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출점 동의가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오픈을 못하게 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변 편의점 중에 매출이 가장 낮고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브랜드에서 조건을 제일 잘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점이 매출이 낮고 계약 기간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그것도 폐점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그 브랜드로 바꿔준다고 하면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겁니다. 편의점 업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성공 1공식이었던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어요. 아니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 편의점 본사는 본부 임차를 늘리면서 점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좋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영주는 재계약할 때마다 수억씩 받아가면서 성장할 거고 안 좋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수익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편의점은 더욱 그 위상이 강해질 거고 겨우 버티고 있는 편의점들은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매출 높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수익은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재계약 때마다 더 좋은 조건을 받게 될 겁니다. 아직 편의점 사업엔 그 기회가 있고 그 열매는 생각 이상으로 달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분명 망하게 될 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노력과 준비가 받쳐진다면 그 어떤 자영업보다 편의점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